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특검 출석 모습에서 이전 얼굴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악의적으로 먹으면은 저렇게 얼굴이 후천적으로 충격적으로 변형이 되는구나. 아무리 이뻐지고 젊어지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나쁘고 사악한 마음을 먹고서 이런 나쁜 짓만 골라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른 부정한 자는 성형조차도 의미가 없구나. 역시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일체 유심조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 여자에게 충격적으로 변형이 되었을까요? 왜 성형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 성형보다도 백천만억 배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가장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김건희 이 여자는 앞으로 어떠한 미래의 운세로 살아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김건희만큼은 제가 지난 3, 4년 동안 말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원색적으로 사이다로서 시원시원하게 해드렸는데 유튜브 측의 제재가 너무 심각하게 강력하고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말과 단어들을 정화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앞으로 그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채널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경고를 2번 받았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또 저번 주에 한 번이요. 그렇게 해서 총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주 동안 그 좋지 않은 지금 여파로서 제작과 그리고 수익 모든 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채널도 개설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 중이고 또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또 진심 어린 이 채널을 오래전부터 구독하시고 봐오셨던 분들께는 진심으로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책 소개를 하나 할게요. 한 달 전쯤에 신간이 나왔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42가지 마음 다짐을 소개한 책으로 제목은 각오를 단련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반 독서용 책이 아닌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며 또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동서양의 성인들과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읽게끔 하고 또 음미하며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필사하는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고 명언이든 간에 그것이 각자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서 심신으로서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 자기만의 그 체험으로서 산지식으로 체득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저 남의 말일 뿐이고 그저 죽은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 문자와 그 언어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고리타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 책의 글자만 탐독하고 집착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중한 이야기나 명언들은 반드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나침반이 되줄 수 있도록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반복 되새기며 또 자기화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남의 것이고 지혜는 바로 자기 것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이런 자기화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그 집중과 노력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또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각오가 적지 않게 또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지혜와 각오의 필사책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다면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목적을 달성하고 또 설정할 때가 있는데 특히 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나큰 결심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를 다짐하면은 일단 우리의 심신이 그 태도로 나타나서 이 태도가 달라지고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유혹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강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꿈꾸는 희망이 그저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라면은 이는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다짐에 따른 간절함이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의 결심을 이끌고 또 각오를 다지며 꾸준한 실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위인 명사들의 삶과 그의 잠언의 필사로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부터 세네카, 세무얼 스마일스, 또 다산 정약용, 데일 카네기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편집자와 번역가로서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한 베테랑이며 또 그를 통해서 마주한 삶의 가르침들을 이 한 권으로 아주 알차게 정리를 했습니다. 각오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서부터가 단단해야 하는데 그래야 작심삼일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과 변수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힘이 되어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힘들고 불안한 앞날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이 책의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목표 달성까지의 나침반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또 반복 필사하시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삶의 결실과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발언드립니다. 김건희, 조선시대 때의 악녀라 불렸던 장희빈, 어우동 등등 이런 여자 다음으로 길이 남을 악녀가 아마 김건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역사적 소견에 비춰봤을 적에 김건희는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의 돌연변이 악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전체를 어지럽히고 갈라치기 했던 실질적인 권력자 비선실세 부의원 제로가 김건희입니다. 윤석열보다 실질적인 통치자 노릇을 대놓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주제 파악을 넘어서 아주 건방지게 해왔던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김건희. 최순실은 저리 가라죠. 거의 세 발의 떼도 피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 하나로 인해서 지난 3년을 지옥같이 살아왔고 거짓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거짓으로 둔갑되어 정말로 거꾸로 된 사회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김건희의 가족은 사기꾼 가족입니다. 사기꾼 전부 다 이 사기꾼의 기질이 너무나도 짙은 범죄자 일가 출신이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전체를 어지럽히고 갈라치기 했던 실질적인 비선실세 권력자 부의원 제로, 윤석열보다 실질적인 통치자 노릇을 대놓고 과감하게 해왔던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범죄자 대역죄인인 김건희, 사기꾼 가족 출신과 범죄자 가족 출신과 과거 어둠의 그 세계에서 세계에서 성접대용 나가요 걸 활동을 했고 또 그 바닥에서 그런 여자들을 다루었던 마담 출신이 아니랄까봐 그동안 대한민국이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심지어
인간의 존엄한 그 도덕과 윤리까지도 심각하게 망가뜨려서 전체적으로 혼란을 일으켰고, 또한 우리의 힘들게 벌고 바쳤던 그 세금 국고마저도 텅텅 비어 아주 깡통을 차게 만드는 여자. 그래서 현재 국민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분노를 지금까지 안긴 사악한 주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사회에 거짓을 정의로 둔갑시켜서 세상을 부정과 어둠과 거짓과 편법과 여러 가지로서 안 좋은 것은 죄다 붙일 수 있는, 안 좋은 단어가 모자랄 정도로 이런 것들로 세상을 판치게 만들고, 반대로 정의가 거짓으로 치부되어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과 분노를 일으킨 여자, 즉 대한민국을 완전히 깡그리 망치기 일보 직전으로 망가뜨린 주범이자 악의 축이고 뿌리는 바로 선산김씨 출신인 김건희입니다. 본명은 김명신. 이 여자가 자주 썼던 예명은 바로 줄리. 그리고 이 여자를 탄생시킨 집단은 바로 친일 매국 세력의 그 집합체인 국민의힘이고, 이를 바람잡이한 세력들은 바로 기울어진 메인 언론사인 MBC를 제외한 조중동, 문화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SBS 등등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 방송사들이었습니다. MBC만 제외하고서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한 한국 기독교 세력과 이단이라고 치부받는 이만희의 신천지, 통일교는 물론 있고 일본 무속 종교 세력과 일본의 뉴라이트 우익 인사들까지도 죄다 뿌리 깊게 연결되어서 현재 이것들이 윤석열 탄핵에 의해 죄다 수면 위로 하나둘씩 올라와 지금 온 국민들이 진실을 더더욱 지금 직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말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은 집안이 풍지박살 난다라고 하는 우리 선조의 속담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암탉이 새벽에 오는 것은 바로 집안 또는 그 국가의 다함이다라고 할 정도로, 즉 끝남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복덕과 지혜가 출중한 현명하고 어진 여인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며 주제 파악을 모르는 천박한 탐욕스러운 여자의 설쳐됨, 나됨을 아주 경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현명하고 어진 여인이 영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검찰의 자격조차 없는 그 검찰에 힘을 입어서 검찰을 가스라이팅하여 그 힘을 입어 얻게 된, 과거에 숱하게 자신의 몸과 성을 팔던 창니은 출신이자 사기꾼 출신인 그런 사람이 영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한 집안에 지저분하고 사악하며 더러움이 가득하고 청정하지 못하며 수많은 남자와 그렇게 정분을 나누던 여자를 며느리나 부인으로 맞이한다면은 과연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인이 과거를 속이고서 전직 수많은 남자들과 아주 알몸으로써 정분을 나누고 체액을 주고받으며 대놓고 대담하게 사기와 부정을 친 여자라는 것을 안다면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신이 완전히 분열되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충격의 여파인데, 이것이 어느 집안의 가정사 이야기도 아니고 무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대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란 자가 이 여자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에 가히 역사적으로 진짜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수치이자 진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이 여자의 그 검찰 캐비넷 보복과 또 같은 국민의힘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명분과 또 근거 삼아서 또 절대로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미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부터 전 세계에 저명한 많은 해외 언론사에서는 이 여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콜걸, 빨래 건조대, 게이샤, 사기꾼 등등으로 크게 메인 언론 기사 1면에 보도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아예 그 주요 방송사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때에 대놓고 이 여자의 얼굴을 띄워서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해외 교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뉴스만 나오면은 이런 이 여자의,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의 그 부정적인 기사들이 잔뜩 실려 나오기에 진짜 해외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창피했다고 합니다. 온갖 망신과 창피함과 수치심은 국내의 모든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죄다 부끄러워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대단히 착각한 이찌기들 말입니다. 이 이찌기들은 뭐가 똥이고 오줌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여자가 절세 부인, 절세 미인 영부인이다라면서 떠들어대고 윤 어게인을 외쳐대고 있죠. 요즘 이혼 숙녀 컨텐츠 방송이나 또 여러 이혼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를 속여서 결혼했다가 파혼, 이혼 등으로 갈라지고 그 후유증으로 괴롭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과거보다 많아지고 흔해져서 우리 일상사회에서의 참으로 씁쓸함을 전하는데, 이 여자는 그 수위 중에서도 정말로 최상의 막장 레벨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정하는데 이 여자의 스토리 벌써 신명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죠. 앞으로 그 드라마나 또는 영화 그 기획자들의 그 아이디어로서 많이 응용되어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드라마 콘텐츠, 영화 콘텐츠로 제작되고 이것이 또한 전 세계로 많이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의 모친 되시는 분은 이 여자를 윤석열이가 데려오게 된, 그리고 이 여자를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윤석열과 단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린공감TV에서 제대로 이것을 취재했죠. 사기꾼이 정권을 쥐락펴락하니 나라가 작살이 나고 파탄에 빠졌으며, 또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어 부정이 솟아나고 친일파들이 솟아나고, 진실이 거짓이 되어 어둠의 세력, 친일 세력, 독재 세력, 썩은 검찰 세력들에게 우리 선량한 국민들과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온갖 탄압과 박해를 당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일 매국 세력의 그 후손 집단인 국민의힘과 온갖 거짓 뉴스를 보도하고 자신들의 카르텔 이권의 유지를 위해서 80%에 가까운, 제 생각에는 약 80%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80%의 악랄한 그런 조작 기사를 내포하는 조중동 비리 언론 세력들, 그리고 이 중심인 서울대 카르텔 출신들과, 그리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충암고 출신인 카르텔들,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조정해온 그 마이다스 어둠의 손, 일본 우익 정치 세력들과 개독이라 들어도 싸다라고 할 수 있는 극우적 성향의 유일신 종교 집단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그 집권 카르텔들의 그 은밀한 보이지 않는 그 지원의 세력이 바로 일본 우익 정치 세력들, 즉 일본의 뉴라이트 세력들이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탐욕이 가득한 이런 국힘의 노예들, 이직이들의 멍청함에 의해서 3년 전 우리는 가장 절대로 죽어도 뽑지 말아야 할 가장 악랄하고 비열하며 사악한 검찰 출신, 비리 검찰 출신을 선량하다라고 바람잡이로서 포장되어 이에 속아 대통령으로 뽑았기에, 이런 대한민국의 악의 중심 속에서 이런 김건희라고 하는, 본명이 김명신이라고 하는 시대의 아주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타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서 수많은 남자들, 그것도 어설프거나 하찮은 남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그런 최고의 남자들과 자주 잭슨을 했던, 세수를 했던 창니은 출신이자 마담 출신인 줄리 명신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대형 부동산 사기꾼, 문서 조작 사기꾼, 그런 엄마인 최은순, 이런 최은순 일가의 셋째 딸인 김명신, 학력, 경력, 논문, 얼굴 등등 모든 것이 죄다 가짜이고 거짓이며 불법으로 인생을 살아온 여자 명신이, 이 여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봐도 정말로 시대의 여자이자 악녀이고 소시오패스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장희빈, 어우동, 정난정, 문정황후, 뭐 여러 명이 있죠. 민씨, 민자영, 명성황후 등등, 뭐 이런 악녀들이 있는데, 그런 악녀들을 다 통틀어 봐도 그 이유로, 이런 악녀들 이유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아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할 여자가 바로 저는 이 명신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악녀들은 그 말로가 매우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사약을 받거나 효용 또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멸문지화까지 당해서 삼족을 멸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성을 바꾸고 자취를 감추거나 남의 집 노비로서 종속되어 비참한 삶을 이어간 그런 공통점의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악인을 배출한 국민의힘도 앞으로 제대로 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 파멸을, 해산을 당해야 합니다. 이는 완벽한 자업자득에 따른 온 국민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김명신, 이 여자는 왜 시대의 악한 여자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조선시대의 그 수많은 악녀들과 비교했을 적에 과연 그 랭킹이 몇 위에 해당될까?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조선시대의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대의 악녀들이 있죠. 저는 역사 전공자는 아니라서 전문적으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다음에 악녀들이 떠오릅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역사적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오류를 전할 수 있기에 만약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지식이 틀리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며 틀렸다면은 반드시 댓글로서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도 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악녀 하면은 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국정개입농단의 상징이었던 정난정이 있고 또 김계시도 생각이 납니다. 빼어난 미모와 달리 그
거짓말과 이간질 등으로써 숙정을 흘려 인현왕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희빈도 생각나고, 정조관념은 이미 개나 줘버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수많은 남자들과 부정적인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대놓고 즐겼던 어우동도 있고, 또 창기 출신으로서 연산군을 가스라이팅했던 동안의 요부 요녀 그 장록수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기가 세서 외척 세력들을 끌어들여 본가, 이 왕가의 식구들을 시아버지까지도 업신여기고 남편을 아주 무능하게 다룰 정도로 그렇게 업신여기며 온갖 부정부패와 외세 세력까지, 아니 외척 세력의 외세 세력뿐만 아니라 외척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결국 부정부패로서 조선을 망하게 했던 장본인인 영민씨, 명성황후 그 민자영. 그래서 옛말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를 보더라도 물론 손바닥이 마주쳐야 하듯이 남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도를 넘는 기세고 천박한 여자들도 대단히 문제가 있음을 개인적으로 관상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관찰할 적에 너무나도 쉽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지나치면은 동서양 막론하고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들이 전부 풍기문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인 그 외척 세력까지 지나치게 개입시켜버리면은 부정부패까지도 심각해져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 국방력과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당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역사적 교훈을, 역사를 좀만 배워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드렸던 5명의 악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명신, 이 여자는 기가 막히게도 이런 5가지의 이 악녀들의 그 악랄한 특징들을 모두 죄다 갖춘 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자들은 5가지의 각각의 이런 5가지의 특징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가지는 빠지거나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은데, 김건희, 김명신, 이 여자는 5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서에서 기록된 악녀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한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거 재미난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사리사욕을 위해서 미모나 지성과 또는 성적 교태를 악용해서 권력의 정점인 권력이 강한 남성을 홀리고 이용하고, 또 질투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인색함과 이기심에 미쳐 권력 쟁취를 위해 적대 세력이나 또는 그 라이벌이 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부정불패를 일삼으며 자신의 가족인 외척 세력을 끌어들여 부정한 지실한 짓은 죄다 행하고, 또 이런 여자들은 부정한 그런 음행으로서 남자들과 그 불륜, 외도 등등으로서 풍기문란을 대놓고 일으키는 등의 여러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자업자득으로서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의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녀들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미모나 또는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것이 아니면은 또는 성적인 매력과 교태까지도 갖춰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여자의 미모와 그리고 성적인 교태입니다. 성적인 매력과 교태는요, 정말로 남자의 모든 것을 홀려버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더 나아가 여자가 기고만장 하고 싶은 대로 남자를 가스라이팅하게 만드는 최고의 필살기이자 마법이 바로 여성의 미모, 교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여자는 그런 남자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부토건 조남웅 회장이 그렇게 미인계로서 자신의 사업에 부정을 막고 이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의 비리 무마와 이권을 위해서 검찰들에게 미인계로서 그렇게 성상남용으로서 로비를 했는데, 그 중에 악질검사 윤석열에게 잘 봐달라며 이런 성적 상납으로 제공한 여자가 바로 김건희라고, 김명신이다라고 열린공감에서 최근에 그 취재로서 밝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스님한테 무슨 뭐 소개를 받았다니 뭐 어쩌니, 죄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말만 하면은, 아주 입만 열면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진실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 악녀들은요, 지나친 권력욕과 탐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힘과 돈의 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무서움을 일찌감치 본능적으로 영악하게 꿰뚫고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얻고자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무자비한 비인간적인 면과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인 면을 보여주어 주변 사람들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만들죠. 주변 경쟁자들이나 라이벌들이 또는 여자애 같은 경우는 죽거나 또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행방불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은 이런 악녀들의 자신만의 그 평생 누리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자신들의 혈육이나 외척 세력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 중간중간에 심각한, 너무 심한 내정 간섭 국정농단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섭정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악녀들은 질투와 증오가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이는 여자의 질투심과 증오가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심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동서양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왕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나 그 왕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여자들, 이를 통해서 왕의 권력까지도 노리는 악녀들은 이 여자들의 질투심과 증오심에 의해서 반드시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실종을 당한 왕비들이나 후궁 또는 시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해서 무속적 방편까지 벌였던 장희빈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못해 드라마 그 소재에 아주 단골로 나오죠. 몇 달 전 열린공감TV에서는요, 김건희가 무당들을 고용해서 이재명을 살해하기 위한 그런 작전과 또 계획, 그리고 이재명을 또 제거하기 위한 척살굿을 전국 5대 산에서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파주 가막산에서 그 어느 무당촌에서 직접 소리가 들리기를 직접 촬영 녹음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재명 척살이라고 하는 주문을 반복하는 척살굿과 그런 주문을 외우는 무당이 직접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촬영되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악녀들은요, 비상한 머리 회전과 그 영악한 판단력을 가졌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에 따른 교활함과 잔인함을
실천한다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녀들의 공통점이 상황 판단이 아주 영악하고 기가 막히게 빠르고 계산적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특징도 있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한 이권에 어마어마한 회전력이, 판단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비상한 머리가 악업을 저지르는 쪽으로 그렇게 실천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은 잔인한 행동도 매우 매우 서슴지 않습니다. 항상 은밀한 정치인들 또는 그 기둥 서방이나 또는 삿된 종교인들 등등이 이런 악녀들의 주변에 항상 포진되어서 그런 모사꾼 역할을 하고, 또 악녀 옆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짓 이간질과 헛소문을 전하며 바람잡이가 되어주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폭정으로 백성들을 공포로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녀들은 반드시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녀들은 파멸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행에 대한 대가를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죽음으로써 당하게 되는데, 능지처참이나 효용 등과 같은 끔찍한 죽음으로 삶을 맞이합니다. 아니면은 뭐 사약을 받거나 하든가 말이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가솔들은 전부 3대가 권력에서 쫓겨나 남의 집 노비가 되거나, 또는 영원한 쌍놈으로 신분이 강등되거나, 아니면 같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성씨를 바꾸어 산속 깊은 곳으로 운둔하는 삶을 살거나, 해외로 국외 밖으로 쫓겨나서 타지역으로 도망가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악녀들은 특징이 이렇다면은 이제는 다음과 같은 악녀의 유형으로서 분류하고 또 나눌 수 있는데, 권력형 악녀가 있고요, 애정형 악녀가 있습니다. 복수형 악녀가 있고 출세형 악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권력형 악녀는요, 왕비나 귀족 출신 등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외척 세력이나 또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거짓 사랑으로 그 왕의 권력자의 마음을 빼앗는 사기를 벌리거나, 거짓 사랑을 연출하거나 정적 제거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형 악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얻고자 진심으로 갈망하거나, 아니면은 거짓 사랑을 연출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을 부정적으로 악용해서 교태를 부려 남자의 이성을 파괴하는 요부여녀, 또는 거짓말과 이간질을 벌려서 다른 여성들을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애정형 악녀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불행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을 실행시켜 악행을 저지르는 복수형 악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신분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 사회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형 악녀가 있고요. 출세형 악녀와 애정형 악녀에서는요, 공통적으로 그 몸을 팔던 기생, 창기 출신들이 많습니다. 즉, 악녀들은 오직 자신만의 그 안위를 위해서 남이 괴로워하던 말던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양심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여자를 바로 악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들입니다. 악녀의 기준에는 시대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에 누가 얼마나 사악한 여자인지를 비교 판가름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 5가지의 기준 또는 10가지의 기준으로서 놓고 이 악녀들의 수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또는 5가지란 바로 10불선업 또는 5가지의 불선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불선업은 불교에서 말하는 5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불선업 또는 5가지 불선업은 그 기준은 선과 악, 도덕과 양심, 인연 과보, 행복의 과보와 또는 고통의 과보라고 할 수 있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인연 과보,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인 도덕, 윤리, 정치적인 면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10불선업 또는 5가지 불선업, 5개라고 해서 5가지의 악한 행위를 대단히 경계합니다. 10가지 악한 행위를 대단히 경계하죠. 10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5가지의 그 불선업, 즉 5개라고 해서 이 5개를 굉장히 특히 더 경계하는데 그 5가지란 무엇일까? 바로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불륜, 외도와 같은 자신의 배우자 외의 사람들과 부정한 성적 행위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중독성 물질에 절대로 빠지지 말 것, 이 5가지를 말합니다. 불선업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파멸을 불러일으켜 자타 모두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트라우마와 괴로움의 상처를 금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도 계속 그 입히게끔 그런 카르마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말아먹는 악의 원인이며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이고 더 나아가 다시는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하고 죽자마자 바로 지옥과 같은 악도에 떨어지게끔 하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받게 하는 그런 원인입니다. 행위들이고요. 이런 5가지 또는 10가지는 인간의 과거와 현생과 내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자업자득의 원인, 즉 카르마로 작용됩니다. 이런 5가지 또는 10가지는 3가지로 드러나는데 그 3가지는 바로 신구의, 몸으로 짓는 악업, 입으로 짓는 악업, 생각, 즉 뜻으로 짓는 악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윤석열 관상편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침이 마르도록 언급드렸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국힘 다수 인사들의 관상의 특징이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기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 통해서 검색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칭, 짝짝이 관상이 많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비대칭 짝짝이 관상은요, 이런 10가지 또는 5가지 불선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서 그 내성이 젖어 습관이 완전히 심각하게 굳어져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특징입니다. 즉, 10불선업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자들은 그 중에서도 5가지의 불선업, 5개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얼굴이 비대칭 짝짝이 관상으로 틀어지고 어그러집니다. 특히 직간접적인 살생이나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죠.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을 오랫동안 투여한 사람들이나 또 그것을 즐겨온 사람들은 완전히 얼굴이 진짜 심각하게 망가진, 비대칭을 넘어서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대선 전부터 저는 윤석열을, 저 사람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할 악인 중에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쁘게 저지른 이 10가지 또는 5가지 업은요,
반드시 금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레아 시기에 축적되어서 삶에 태어나는 모든 삶에 내가 어디에 또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 그 결정이 되는, 그리고 자신의 사주팔자와 관상의 모습까지도 결정이 되는 그런 카르마, 미세한 업으로 저장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팔자,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떠한 모습, 운명, 이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 다다음 생, 다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런 업보로 작용되어서 이것이 재생 연결식으로 이어져 반드시 그에 따른 악업에 따른 업보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톡톡 치르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움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위에서 악녀들의 특징과 그 유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김건희는 과연 이러한 특징과 유형에 어떤 유형과 특징에 속하는 여자일까요? 일단 김건희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10불선업 또는 5가지의 불선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아니 10가지는 너무 말이 많아지고 5가지만 놓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그리고 불음행, 불음주, 이렇게 5가지의 불선업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이 여자는 과연 어디에 속한 여자일까요? 일단 인간으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인 살인, 살생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난정과 장희빈처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주변 정적들을 제거하고 살인으로 몰고 가기까지 한 여자가 저는 아마 김건희일 것입니다. 내년에 2026년 병호일주가 병원년이 들어오는 이때에 이 여자의 모든 악행이 아주 세상에 낱낱이 죄다 다 알려질 것입니다. 이재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아산에서 살인자들을 모집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증인들의 이야기가 열린공감 TV에서 최근에 방영이 되었죠. 그 모집한 사람은,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김건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부산 강서구에서 당시 칼테러를 일으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그 구술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처럼 김건희는 전국 5대 산에서 이재명 척살 구술 해왔습니다. 그 구술 한 번 하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하나요? 그리고 김건희의 부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삶을 포기한 그런 관료가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게임 등의 이런 모든 이력들, 이것은 김건희가 노력을 통해서 쌓아올린 이력이 아니라 김건희의 같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동기인가요? 고 이현숙 교수의 이력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현숙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김건희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무당들 있죠? 무속인들, 특히 영매사들, 죽은 영가의 기운을 잘 느끼고 그런 죽은 영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매사들은요, 무속인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과 김건희에 의해서 원치 않게 죽음을 당한 이 한맺힌 영가들이 지금 현재 김건희 주변에서 이 김건희가 파멸을 당하도록 계속해서 그 복수의 원한을 뿜어대고, 또 김건희 주변에 많이 서성거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원한을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영가의 그 기운을 잘 느끼는 영매사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김건희는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북한의 전쟁을 유도했다고 현재 많은 그런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는 심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재형 목사에게 자신이 통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엄 선포와 북한 자국 유도 공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더불어 김충식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북한을 무력 제압한 후 통일을 하겠다라는 이 여자의 속셈이 너무나도 뻔하게 읽혀지게 됩니다. 즉 제2의 한국전쟁 6.25를 일으키어서 그 자신의 무력으로 정권을 탈환해서 윤석열 다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정권을 이양받을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김건희라는 것. 즉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진짜 천운입니까? 만약에 북한 무인기가 그 김정은에 의해서 전쟁의 그 발발 원인이 되어서 진짜 핵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또 남북의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그 발발의 주범이자 공범이 바로 김건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쟁이 터졌다면은 53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경제 성장과 땀과 노력은 죄다 수포로 허물어지는 것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김건희가 수십만 명의 죽음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천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엄과 그리고 관련된 이 도발자들 죄다 그리고 국힘 인사들을 모조리 중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과거 악녀들 중에서 전쟁이나 내전을 끌어들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명성황후 민자영이 생각납니다. 민자영, 영민씨, 여주민씨, 민자영, 명성황후라고 불렸죠. 이 민자영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일어나 외척 세력들의 비리가 심각해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에게 불만으로 쌓여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동학농민운동이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을 끌어들여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백성들, 순수한 백성들이 전부 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또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와 충격과 배고픔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까지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민자영이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자신 또한 일본도에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자신의 시신이 그런 일본 낭인들에 의해 또 성폭행까지 당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삶으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조선의 그 생명까지도 완전히 끝내버린 그 원인 제공을 한 여자가 바로 영민씨, 명성황후, 민자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이 민자영과 그 버금가는 비견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계엄이 성공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그 계획한 이 내전 전쟁을 기획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은 민자영과 동급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생의 업은요 반드시 미래와 내생에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업보를 당하게 되고요. 또는 죽임을 당하지 않거나 할지라도 중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된다고 팔만대장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서 태어남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 불치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불치병에 걸려서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자업자득으로 받게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러한 인과응보에 따른 인연법, 연기법의 가르침을 아주 무섭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특히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라는 자가 마치 자기가 걸렸자인 양 휘두른 죄업은 더더욱 몇 배나 중하게 받게 되는데, 다시는 이런 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인 인식, 역사적인 인식, 민주주의의 인식을 확실하게 스스로가 좀 더 투철하게 인식하고서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건희는 상습적으로 대놓고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기꾼이죠. 선한 사람들에게 거짓과 사기로서 불신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도둑질 죄는요, 투도죄는요, 상실과 좌절, 슬픔, 분노 등등 크고 작은 고통을 일으켜서 원한과 분노와 복수를 일으킵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 경력과 이력 표절,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오르 명품백 수주 논란,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졌죠. 전 SBS 아나운서 출신인 김범수 아나운서와 같이 주가 조작을, 주식 그 조작을 했던 것 말이죠. 그리고 국정농단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끌어들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권 챙겨주고 나눠먹기 등등은 모두 진짜 중범죄, 가벼운 경제도 아닌 중범죄에 해당되는 도둑질입니다. 이 여자의 주가 조작은 그야말로 대형 사기 중범죄 그 자체로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좌절시키고 생명을 스스로 끊게 하며 도탄에 빠뜨리겠습니다. 스스로 삶을 끄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국정농단 개입을 통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힘들게 땀 흘려서 국가에 그 납부한 세금과 국고를 악용해서 빼돌려는 여자입니다. 신성하고 존엄한 주권자,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이 없이 말이죠. 지나친 혈세 낭비, 안 가도 되는 해외 순방과 그 순방 비용이 역대 대통령보다 3배나 더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심각하기도 한 것이 비상금까지도 뺐습니다. 빼돌렸죠.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서 국고를 딱 열어서 확인했더니 텅텅 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여자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해서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줘도 되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아직 사용해보지도 않는 1급 기밀의 최신의 무기를 무조건으로 넘겨줘서 국방에 큰 구멍을 만들었고, 또 이에 따른 삼부토건 재건에 대한 명분을 줘서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까지도 했었고, 옮기지도 않아도 되는 청와대를 용산에 옮기면서 수많은 혈세가 낭비됐는데, 청와대 관저와 용산으로 이전하고서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그 업체에서 김건희나 윤석열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기꾼 그 자체이죠. 그 애미가, 그 엄마 되는 여자가 사기꾼이기에 이렇게 엄마를 초월하는 대형 사기꾼으로서 국가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코바나 콘텐츠 운영과 수십억의 주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여자는 건강보험료는 7만 원밖에 안 냈다라는 것 또한 국가의 법을 기만하고 속인 중범죄 도둑질 사기 그 자체입니다. 잠깐 김건희의 사주팔자를 풀어보면은,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무인성의 신금인 편제가 무려 2개나 되고, 그 신금, 양의 기운, 사이즈가 큰 신금, 이 편제의 신금이 옆에 그 연지에 있는 자수와 합수를 이루어 신자 합수를 이루어 관성을 흐릅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인성이 없습니다.
무인성이죠. 인성이 없으면은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양심이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것도 자수라고 하는 왕지를 향해서 합의되어 그 관성을 이루기에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돈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 있는 남자를 끌어들여서 자신이 권력 쟁취하려고 하는 무서운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여자의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이 여자의 엽기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즉 영악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과보, 팔만대장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금생에 파산과 파멸과 파탄이 따르고 전두환처럼 금생의 행여나 업보를 이렇게 치르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지옥고로 떨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고 다음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커녕 비참한 삶으로서 안 사는 이만 못하게끔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받는다 할지라도 평생 가난과 빈궁을 면치 못한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고를 벗어나 그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축생의 업을 받게 되는데 개, 돼지, 말, 소 말이죠. 이러한 축생으로서 태어나는데 수천 생을 반복적으로 태어나는데 그냥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채찍질하고 때리면서 부려먹고 잡아먹힌 당해 죽음을 당하는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 업을 치른다라고, 그 도둑질에 대한 업을 죽음으로써 그 채찍질로서 치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김건희는 하는 말이 모두 숨쉬는 것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불망호, 거짓말로서 인생을 살아온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일단 얼굴부터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본명인 김명신이 아닌 어릴 적부터 이 줄리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혼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남자들과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왔고요. 학력도 거짓, 사기도 거짓, 논문도 거짓, 얼굴도 거짓, 모든 것이 죄다 거짓이 아님이 없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영부인으로 활동할 당시에 해외 유명 인사들의 의상과 포즈를 죄다 따라해서 논란이 컸죠. 이것도 거짓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서 속이는 것으로 모자라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는 말로써 거짓을 연출해 국민들을 아주 기만했었고 속여오며 그렇게 해서 아주 정직한 사람들에 의해 비판과 구설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10대 시절 입시 미술을 준비했던 그 당시에도 줄리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상습적인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또 이간질을 했다고 하고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오며 결국 검찰 권력과 돈까지 거머쥐어 죄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 또는 그 조남욱 회장과 같은 이런 권력자들의 힘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신의 죄를 입막음하며 또 더욱더 큰 거짓을 저질러 왔던 여자입니다. 대선 전과 탄핵 후 검찰 출두 기자회견을 통한 이 여자의 입장은 후에 모두 가식과 거짓의 연출이었음을 스스로가 대놓고 국정농단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간에 이 여자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면은 이 여자는 그동안 교묘하게 같이 동업했거나 공모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겨줘 자신은 손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게끔 하는 교묘한 처신수를 보여주어 남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덮어 씌우는 아주 이상한 교묘한 얍실한 마법까지도 벌려왔던 사람입니다. 대선 전에 그 조국 장관과 유시민 평론가 등등 민주당 정적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이간질까지도 해댄 카톡 문자와 기록 자료들은 지금도 인터넷에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예쁘게 거짓으로 성형한 저 상판떼기 얼굴조차도 대중석상에서 말하는 모습과 평소 이 여자가 내뱉는 욕설, 꾸미는 말, 이간질 등등의 표현과 비교할 때는 완전히 180도 다르기에 이 여자는 가식과 거짓 그 자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꾸미는 말 등등 그렇게 습관적으로 입으로 저지르는 악업을 통한 이런 업을 오랫동안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 공통점이 관상학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비대칭, 짝짝이로 변형되고 틀어지는 그런 얼굴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또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 카르마가 되고 그것이 다음 생에 입에 장애를 입게 되어 나타나는 그런 얼굴의 관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입 모양이 못생겨지게 되거나 또는 언청이가 되거나 또는 이빨이 틀어지거나 또는 심하게 그 이빨이 가지런하지 않고 삐뚤빼뚤 그런 업을 태어나거나 혓바닥에 장애가 있거나 하는 등등의 과보로서 자업자득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입이 삐딱해지거나 입이 튀어나오거나 심하면 더불어 진실하지 않는 꾸며대는 허황된 말인 그런 말들, 뭐 이중적으로서 이간질하는 말들, 거칠고 험한 욕설을 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을 반복할수록 미래나 다음 생에 자신의 외적인 또는 심리적인 모든 것들이 결코 원만하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원인으로서 업으로 축적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김건희를 변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이미 끈떨어진 사람이고 또 언론 그 포토라인에서 보여지는 그런 김건희의 모습과는 달리 막상 카메라가 없는 김건희와 단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온갖 거짓말과 핑계로서 수사를 거부하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김건희는 어차피 재판을 하더라도 뻔할 뻔짜이기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김건희의 변호를 거부를 한다고 하죠. 네 번째, 그리고 김건희는 매우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악용하고 이용해서 부정적으로 출세 의혹을 이루어 영부인까지 오른 자입니다. 김건희는 20대부터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몸을 파는 업으로서 삼았던 여자입니다. 일찍이 창기로 진출한 것은 정난정과 비교가 됩니다. 남자를 엄청나게 밝히고 아주 그랬던 것은 또 어우동과 비견됩니다. 권력 있는 남자를 가스라이팅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난정과 묘성황후, 민자영과 비견이 됩니다. 열린공감TV와 스픽스 그리고 서울의 소리 등에서 많은 목격자들이 김건희의 지인들이 하나둘씩 지금 수면 위로 나타나서 출연하여 진실을 말하기를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소시오패스 그 자체가 바로 이 여자라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90년대 말에 첫 남편과 결혼식 때에 이 여자와 같이 이전에 잠을 잤던 50명의 남자를 하객으로 불러일으킨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믿겨지진 않죠?
이 여자는 첫 번째 전 남편과의 결혼을, 즉 100% 사기 결혼으로서 치른 것도 모자라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자기와 잤던 남자를 하객으로 불렀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엽기적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과거의 역사서에 과연 있었을까요? 결혼 후에도 자신의 남편과 가정을 속이면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그런 요청이나 또는 많은 이권의 그런 이익에 따른 개인적인 욕망 추구를 위해서 그렇게 성적 접대 나가요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기 결혼에 대한 충격에 첫 번째 전 남편 되시는 분이 이민을 이전에 한번 갔었다고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여자의 실체를 낱낱이 세상에 폭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과 인연이 된 계기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자신의 부정 비리 그 은닉과 그리고 이권을 따내기 위한 그 성적 상남용으로서 윤석열에게 소개를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라고 합니다. 또한 줄리, 이 여자는 나가요를 넘어서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서 마담 생활까지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최근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이를 밝힌 사람이 바로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여자는 자신의 출세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성을 교태로 삼아 특히 검사 쪽에 많은 남자들을 교태로 엮어왔다고 하는데 가장 비리가 심한 윤석열을 엮어서 자신의 수많은 비리 범죄를 무마시키고 자신의 죗값을 다른 자신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다른 남자들에게 전부 다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고 정작 이 여자는 손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은 채 그렇게 윤석열의 검사 칼을 조종해서 지금까지 무소불위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사주팔자를 볼 때에 참 재미있게도 김건희는 윤석열과 만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들과 부정적인 불륜과 외도를 지속했다라는 것이 또 명확하게 나옵니다. 윤석열은 정말로 바보같이 이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이 여자는 정작 윤석열 외에도 윤석열과 결혼 전후로 다른 남자들과 불륜과 외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라는 그런 사주 흔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지기에 김건희는 윤석열의 그 결혼 생활 중에는 물론이거니와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도 자신을 그런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 잘 따르는 남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성관계를 외도를 불륜을 일삼았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또한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이 여자를 애타게 그리워할 것입니다. 사주 그 풀이상에서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김건희는 이제 윤석열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남자로 갈아탈 것입니다. 타고도 남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부정한 성적 욕망 추구는요. 반드시 다음에 자업자들에게 업보를 치른다라고 팔만대장경 기록되어 있는데 불설분별 선악 소기경과 지장보살 본원경, 삼세인가경, 업보차별경 등등 뭐 여러 그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를 부정한 성관계를 지속해서 업을 쌓은 사람은 현생에서는 세간의 질타와 인간 이하의 미움과 비난과 취급받음은 물론이거니와 죽자마자 태산지옥으로 떨어져서 아주 시뻘건 그런 불에 달구어진 시뻘건 무쇠기둥을 항상 몸에 안고서 몸이 타들어가고 지져지는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를 지옥석에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써 자업자득을 이룬다고 하고, 이준석이 대선 토론에서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젓가락으로 어디 뭐 한다고. 그러한 고통을 지옥고에서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고가 다하면은 닭, 오리, 비둘기, 원앙 또는 쥐와 같이 임신이 잘 되는 축생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임신을 통해서 출산한 새끼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며 애간장 타고 괴로워하는 그런 축생의 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생이 삶이 또 수백, 수천 번 계속 윤회로서 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그런 업이 또 다 하면은 또 잔잔한 그런 잔업이 또 남아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집안과 부부가 가족이 화목하지 않고 파혼하고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은 반드시 파혼하고 이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도 방탕한 자식을 두고 가정이 갈라지고 이별하는 고독한 호랍이 또는 과부팔자로 살아간다라고 묘사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건희는 중독성 약물과 관련된 깊은 심각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를 계속 입막음하고 함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건희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최은순, 자신의 모녀되는 최은순과 그리고 가족 일당이 합심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심각한 죄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그 사주에 목의 기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목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즐기거나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 기운이 부족하면은 술에 약하거나 술을 즐기지 않죠. 그리고 목 기운이 떨어지거나 부족한 사람은요, 인내심이 떨어지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의지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합니다. 김건희처럼 목 기운을 인성으로 쓰는 사람들은 목이 기운이 없거나 약하기에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공부 참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여자는 그 최재형 목사의 그 실토에 의하면은 그 용산에서 그 프로땡땡 그 약물 있죠. 이 약물에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모친되는 최은수는 인천공항에서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을 자신의 막내 동생이자 최은순의 막내 아들인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버젓이 들여와 세관을 통과하고 또 한동훈과 심우정희에게 죄다 그렇게 푸시를 해서 한동훈과 심우정희가 이를 지금 현재 대놓고 봐줬다라는 의혹에 따라 이에 대해 옳은 소리를 했던 백혜련 경장을 좌천시켜버렸죠. 근데 인천 세관뿐만이 아니라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평택항 그 마늘 의혹이 있고, 김해공항에서도 의혹이 있으며, 강릉에서도 지금 강릉공항인가요? 강릉항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진짜 전국 곳곳에서 지금 현재 이 맞자 들어간 약물이 계속 지금 수면 위로 심각하게 어느 정부보다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열린건강 TV 방송에서는 현재 이런 맞자 약물 유통 의혹이 2023년인가요? 그때 이태원 참사와 매우 깊은 개연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취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고도 남다고 공감합니다. 김건희를 완전히
윤석열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자 레드 카드는 위에서 언급되었던 네 가지의 악행,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세 발의 피죠. 바로 이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성 물질의 유통은 조선시대의 그 어떤 악녀도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했다 할지라도 그 수위는 굉장히 낮았을 것으로, 그리고 단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독성 물질 유통은요, 국가 최악의 망국으로 떨어지는 위기이자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불선업 또는 5가지 불선업을 모두 어긴 자가 바로 저는 줄리 이 여자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이 5가지 불선업 외에 사견, 삿된 견해, 사견을 추가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사견은 10가지의 불선업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견이란 모든 악을 저지르는, 위에 10가지 또는 5가지의 그런 악을 저지르는 원인, 즉 그릇된 견해, 삐딱한 견해, 삿된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의 견해 외에 이 사견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삿된 견해냐? 김건희의 무속적인 논란은 대선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여자가 따른다라는 천공과 건진법사라고 하는 작자들은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라고 하는 일본 태양신을 섬기는 친일, 매국, 악질, 사이비 외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정하는 바로 우길 승천기, 우길 전범기, 일본 전범기가 그 원형이 이 전범기의 아이디어의 모태는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일본 태양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에 오직 그 일본의 주술사만 그 현장 참사에 들어가게끔 해서 기도를 하게끔 한 논란은 정말로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부정한 침략에 대해서 일본 관료의 대부분인 현재 그 일본 극우 뉴라이트 우익 세력들은, 자민당 우익 세력들은 현재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피해자들을 현재까지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들의 편에서 적극적인 대변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우익 뉴라이트 세력들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 뉴라이트, 우리나라의 그 카르텔 모든 그 친일 인사들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혼란의 중심 속에서 이런 김건희의 무속적인 논란은 연이어서 김장한 목사와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대표 목사인 김장한 목사와 그리고 빤스 목사 정광훈, 그리고 통일교 및 신천지의 개입까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사상과 그런 믿음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종교관으로서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무속에 대한 편견까지도 유일신을 모신다라는, 그 여호와 신을 모신다라는 종교에 대한 그런 것으로서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불신과 혼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에서는요, 오직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사악한 견해에 자기 합리와 자기 긍정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사악한 견해의 종교에 빠지게 되면은 어떠한 과보를 받느냐? 일단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지옥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설령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삿된 도의
집착하고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현자들이 성인들이 눈앞에 딱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성인을 알아보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런 성인들을 외도라고 폄하하며 아주 짓궂게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이나 또는 뭐 삼세 제불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삿된 견해에 빠진 자를 절대로 구제하거나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삿된 견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죠.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 또는 남자와 같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인생의 반평생을 불행하게 산다라고 했고, 금생의 부모를 잘못 만나면은 한평생을 불행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에서는 인생의 이런 스승을 잘못 만나면은, 잘못된 교리의 종교를 만나면은 그것은 반평생 한평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전부 다 자타 모두 불행하게 만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인과가 타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기본이고, 좋은 종교냐 나쁜 종교냐를 가를 수 있는 가장 기본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호와신,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여자는 5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면은 10가지 불선업, 이 10가지 불선업을 모두 정말로 자신의 안위와 이기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집중적으로 열정을 다해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훤하게 보여집니다. 즉, 이 여자는 최소 조선시대의 악녀들과 비교했을 적에 과연 랭킹 몇 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 악녀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공통점에 죄다 포함되기에 아주 악랄한 여자라고 단언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계엄이 성공돼서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그야말로 뭐 과거의 악녀들과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의 악녀들을 살펴보니까 이 악녀들은 김건희처럼 10가지 또는 5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는 누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 신구이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처럼 왕권주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고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던 실패됐던 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면은, 과거의 조선시대였다면은 이 여자의 사악한 행동은 정말로 오래오래 지속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 출두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런 식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 여자를 미인이다, 절세미인이다, 최고의 어진 여자다라고 다들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3년밖에 그 영부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정말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본래 뜻대로 계엄이 성공했다면은, 그리고 독재로서 독재 국가가 되어 김건희가 차후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역대 모든 악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인류사 이후에 진짜 랭킹 탑 1에 들어가는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우리가 쌓아온 그 공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파탄냈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즉, 김건희는 살생의 업이 너무 큽니다. 출세욕과 권력욕을 위한 살인 살생은 장록수, 정난정, 장희빈과 비견이 되고, 도둑질한 업이 너무 큽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서, 천박함을 모르고서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하다 못해 국정농단과 각종
그 이권 사업에 따른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등등 수많은 도둑질과 사기를 친 것은 정난정, 김계시, 명성황후, 민자연과 비견이 됩니다.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업이 너무 큽니다. 거의 장희빈, 김계시와 비견되고 부정적인 음행에 대한 업이 너무 중합니다. 자라온 과정에서 그런 부정적인 세계에서 성을 파는 그런 창기 세계에 발을 디뎌 창기로 활동하고 외도와 불륜과 간통과 같은 부정한 관계로서 출세욕과 쾌락을 이룬 것은 장희빈, 어우동과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인이 아닌 첩실 노릇한 것, 양재택 검사의 첩실 노릇을 했었잖아요. 정난정과 비견이 되고 안혜욱 회장의 증언처럼 이 여자의 살결을 스쳐 지나간 남자들을 합치면은 일개 중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내년에 모든 것이, 이 여자의 모든 악행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쯤 가면은, 아니면은 그 전에 이 여자와 살결을 주고받았던 그 남자의 리스트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살생, 거짓말, 도둑질, 부정적인 음행, 이런 것들을 더욱더 크게 촉진시키는 최고의 나쁜 짓은 바로 약물성 그런 물질에 관련된 업을 저지르는 것에, 저는 이것에 더 무게감을 싣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아무리 조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실수하긴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그런 판단 중에서 그 사람에게 술을 마셔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술은 약물성 그 중독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악녀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김건희에게 나타나는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중독성 약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통,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는데, 인천세관, 평택항, 김해공항, 강릉항 등등 이 맞자가 들어가는 약물들을 버젓이 대담하게 들여와 한동훈, 심우정과 같은 검사들에게, 윗선 검사들에게, 그리고 윗선 경찰 라인에 죄다 입막음 해버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돈벌이로 이용을 한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엽기적이고 대담한 행태는 조선시대에 그 어떤 악녀도 하지 않은 정말로 최악의 범죄 짓거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과거식의 형벌로 따진다면은 능지형이고 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역사를 통틀어서 이 여자가 가장 악랄한 여자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랭킹 순위를 따지면은 넘버 2나 넘버 1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고 성공해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은 더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넘버 1이죠. 비록 3년밖에 머물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지, 정말로 더 머물렀다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급락하고 독재 국가를 넘어서 여인 악녀 천하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넘버 1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조선시대의 악녀들 포함해서 넘버 1이 바로 김건희이고, 김건희는 시대의 요부이자 요녀이고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여자이며, 다시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김건희씨. 나쁜 쪽으로 1등한 점에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100년, 1000년, 500년, 수십만 년이 지나가도 당신은 역사서에서 최고의 요부 요녀, 최고의 악녀로 아름답게 오래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악녀들의 결말은요, 아주 비참한 파멸로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릅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에 기록되어 있는 3세 양중 인과의 그 기록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악녀들은 그 전생에 어마어마한 악행을 쌓은 악녀들이 현생에
굉장히 큰 괴로움과 다음 생에도 그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 업보를 치른다라고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잔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악녀이든 간에 비참하고 굉장히 처참한 죽음으로써 금생을 그 수명을 일찍 마감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이런 악녀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삿된 견해, 즉 사견 때문에 이런 악행을 10가지 또는 5가지 악행을 말과 행동과 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서 지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왜 사견을 가지고서 이런 10가지 또는 5가지의 악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인과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자업자득 인연과보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선업은 바로 행운을 불러일으키고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일으켜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의 법칙을 몰랐기에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된 것이고, 삿된 견해를 지속하여 실천하게 된 것이며, 이런 10가지의 또는 5가지의 악행을 저지르다 못해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까지도 그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를 통해서 인과의 이런 법칙, 인과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최소한 우리가 복을 짓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모든 괴로움의 그 과보인 이 악업만큼은 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치를 김건희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새기고 배워야 합니다. 악업의 과보는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것이 무르익어서 되받게 되기 전까지는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이 세상에 인과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악업을 저지르는 거에서 좋은 이런 좋은 결과들만 가득한데라며 이런 인과를 무시를 하죠. 하지만 악업의 과보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이게 어느 서서히 무르익게 되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그것을 되받게 되는 결실에 이르렀을 적에는, 그때는 땅을 치고 거절하며 격렬히 저항하고 후회를 합니다. 현재 감옥 속에서 빤스 윤석열처럼 격렬히 부정하고 저항하다가 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가문, 가족 모두가 전부 다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짓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인과의 법칙을 알고서 악행이라도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그런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김건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